게 뭘까? 첫째, 내가 경험이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던 일도 아니고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. 단지 거기 드는 돈만 얼마냐 물어보고 돈이 적게 들면 했던 것들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. 그나마 제가 쭉 해왔던 일 중에서 성공했다고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칼국수 집입니다. 여러 가지 참 많이 해보다가 돈이 많이 드는데 후배 한 명이 같이 한번 해보자. 그래가지고 대구 북부청 앞에 칼국수 집을 했어요. 지금 하고 있고 평수도 꽤 큽니다. 4인용 테이블이 27개 있거든요. 근데 점심시간 되면은 거짓말 안 보태고 줄도 10명 섭니다.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이 와가지고 줄 서 있으시니까 줄서기 좀 그렇다. 비서관이 전화 왔어요. 그럼 전화 예약을 하십시오. 그래서 국세청장님도 줄도 뺏고 안 통하니까 줄 서기 싫으니까 전화를 예약을 할 정도로 상사가 잘 됩니다. 근데 처음에 개업을 할 때 재작년 10월에 딱 2년 됐는데 개업을 하는데 기업 홍보 전략으로 이틀간 공짜를 줬어요. 공짜. 그리고 4일간은 국수값이 5,000원인데 4일간은 2,000원을 받았죠. 제일 처음에 온 손님이 아직 기억나는데 여러분들 올해 남녀 커플이 10시 40분에 왔더라고요. 11시 반부터 국수 주는데 참 할 일 없는 커플이죠. 그죠? 제 생각에는 근처에 메가박스 영업으로 왔다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대로 온 것 같아요. 공짜니까 남자가 얼마나 어지럽었으면 공짜로 주는데 거기를 여자친구 데려갔다. 이 혹시 이 중에 주인공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기억 속에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손님이 1,000명이 넘게 왔다 갔어. 국수가 1,000명 넘게 나갔어. 돈을 받았으면 500만 원이 넘잖아요. 1시간 정도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이 나가면서 카운터에 잘 먹었습니다 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이 근데 좀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. 무슨 냄새가 납니까?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수에 좀 냄새가 나요. 그래서 먹어봤죠. 먹어보니까 면에서 나는지 육수에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냄새가 나. 보통 사람들은 그냥 공짜니까 하고 가는데 조금 입맛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 냄새를 느껴요.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니까 급하게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줄 서 있는 손님들 스톱 무료 식권 다 나눠드리고 이거는 시간 관계없이 아무 때나 오셔서 드시면 됩니다. 나눠드리고 3시간 동안 장사를 안 했어요. 그리고 찾았죠. 뭐가 문제가 있을까? 육수를 마시고 육수만 따로 먹어보니까 냄새가 안 나요. 근데 면은 생면을 씹어 먹을 수가 없잖아. 씹어 먹어도 잘 모르겠고 결국 3시간에 걸쳐서 찾아냈는 게 면에 문제가 있었어요. 원래 반죽을 해서 만들 때 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숙성을 시키려면 냉장고는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. 덮어놔야 돼요. 근데 비닐로 덮어놨어. 반죽을 해서 이 밀가루가 냄새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잖아요. 냉장고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냉장고 안에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냄새가 없어진다는 얘기 들어봤죠. 비닐로 덮어놓으니까 쇠비닐이니까 이 쇠비닐 냄새를 빨아먹는 거예요. 얘가 면이 냄새를 머금고 있으니까 이걸 삶으니까 국수 전체의 냄새가 퍼지는 거죠. 2시간 넘어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. 그래서 500인분 정도가 비축이 되는 면을 다 버리라니까 주방 아줌마들이 아깝다고 사장님 공짜로 주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. 아주머니 공짜로 할 때가 더 무섭습니다. 사람들 더 많이 번져나가요.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행사를 가더라도 돈을 조금만 받는다든지 자원봉사를 하러 갈 때 더 신경 쓰입니다. 왜? 저 사람은 돈 적게 주니까 일을 대충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공짜로 준다고 생색을 내면서 맛이 제대로 없으면 사람들이 두고두고 얘기해요. 다시 나옵니다. 이 서비스는 좀 보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아줌마들이 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 아줌마 보고 돈 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버리세요. 과감하게 어디 또 숨겨두고 또 할까봐 버리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3시간 뒤에부터 손님들이 받았죠.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서 뭐가 이상하다 하면은 아니 뭐 사람마다 뭐 특이한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. 그리고 밥도 칼국수집에 가면은 밥고기 조금 주세요. 밑바닥에 깔아서. 물론 국수 먹는 사람이 밥 그만큼 말아 먹는 사람은 없다는 차원에서 주는데 부족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저희는 밥통을 많은 걸 볼에다가 놔두고 마음대로 퍼먹게 했어요. 그러니까 저기 축구의 사람들 한 번 왔다 가면 밥통이 거덜 국수 한 그릇 뭐 밥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. 가족들
그래도 엄마 아빠 애들 둘러 와가지고 국수 2그릇 시켜놓고 막 담아놓고 하고.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자그마한 이 서비스에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.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앞에 것들은 다 망했는데 이거는 잘 될까? 해서 생각해보니까 사전에 어떤 그런 철저한 준비, 그리고 시작을 해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걸 개선하는 그런 점들이 전에 없던 나의 노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체인점 내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. 안 줬어요. 왜냐? 체인점을 내주면은 가맹비를 받고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내일처럼 정말 열심히 해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. 물론 간판에는 제 이름, 얼굴 관계되는 거 하나도 없고 가게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단지 와서 카운터에서 서빙하는 모습을 보고 아, 저 사람이 이 가게와 관계가 있구나. 서빙을 홍보하러 온 거 아닙니까?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오면서 아, 저 사람의 가게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. 그런데 왜 간판이나 가게에 제 얼굴이나 이름에 대한 걸 붙이지 않았냐면 그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뭔가 또 기대치를 갖고 오거든요.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가게 같으면 괜찮은데 아, 저 사람이 하는구나. 맛이 더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와요. 그러면은 보고 보면은 딴 집하고 똑같으면은 뭐 별로 맛없네 라고 오히려 기대치가 떨어져서 가거든요. 그런데 그냥 보통 집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맛이 있으면은 야, 다르다라고 소문을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전혀 노출시키지 않았는데 체인점 분위기가 그렇게 와도 체인점 하나 안 내주지 않고 6개월이 지나서 성서 쪽에 하나 더 냈어요. 직영점. 시설비 여러가지 투자를 기존에 북구청 앞에 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 늘려가지고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훨씬 더 큰 평수에 더 고급 자재를 써서 장사를 했죠. 그런데 오픈할 때 우리 가수 의리의 사나이로 대변되는 가수 박상민 씨, 김장훈 씨보다 실제 기부를 더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그분인데 이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라면 정말 두 손 두 발 다 걷어서 도와주거든요. 제가 개업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매니저한테 바로 당장 날짜 쳐더라고. 그래서 스케줄 다 포기하고 CD 200장 들고 왔어요. 개런티 하나도 없이. 그래서 국수집에 앉아가지고 사인해주는 가수는 없거든요. 남들이 옆에서 국수 먹고 김치 먹고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온 사인 CD를 갖고 열심히 사인해줬습니다. 손님들 많이 왔어요. 대박 나겠다 생각했는데 그 뒤로부터 손님이 쭉 줄기 시작했죠.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개업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안 되더라고요. 왜?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주방장이 만들어서 똑같은 맛을 내는데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많았지 왜 적을까? 이유가 뭘까요? 네? 이유가 뭘까? 이야기해보세요. 이유가 뭘까? 안 됐던 이유가 뭘까? 뭐라 얘기하네, 뭐가? 그래, 터가 안 좋았어요, 터가. 입지가 안 좋아, 입지가. 국수 별로 안 좋아하고 국수 먹을 사람들이 별로 없는 자리에서 아무리 맛있는 국수 장사를 해도 안 되더라고. 음식 맛만 있으면은 저기 척척산중이라도 찾아간다는 말 있잖아요. 그거 크게 신뢰할 수 없는 말입니다.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. 특히나 국수 먹으러 끝까지 못해요. 아주 특별한 음식 같으면 날 잡아서 한번 갈 수는 있지만 이 국수는 그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. 수시로 사람들이 양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주 비싼 수업료 내고 좋은 공부를 했죠. 결국은 1년 버티다가 문 닫았습니다. 여기서 버는 거를 거기 갖다 메꾸고 여기서 벌어서 메꾸고 하니까 남들 보기에는 이 집만 오는 사람은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줄 아는데 저기다 갖다 메꾸는 건 몰라. 그래서 결국은 눈물 머금고 폐업을 하면서 차라리 그때 체인점을 줄 걸. 돈이나 벌었을 거예요. 하지만 또 돈은 못 벌었지만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또 좋은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졸업해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. 한 명밖에 없나? 와, 아니 뒤에 있네.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네, 아마 손은 안 들지만은 마음속으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지금 이런 그 예스 리더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도 아마 특강이 이루어집니다. 그 중에서 제가 보건대와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강사 배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건대를 오게 됐습니다. 저는 제가 보건대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이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푸근했어요. 친정집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방송 일을 하면서 처음
라디오든 TV든 신문이든 토탈에서 처음으로 이 광고 모델을 했는 게 바로 보건대고 여러분들 그때 아마 부산